김성진의 읽어주는 남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진의 읽어주는 남자의 김성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ow to Eat, 먹기 명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음식 먹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사실 음식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겠지만, 그런데 먹으면서 뭔가 명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먹는데 무슨 명상을 하지? 라는 느낌. 먹을 땐 별 생각 안 하거나 음식에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고 사실 휴대폰을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 여러 가지 웹툰을 본다거나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 트위치를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음식을 먹죠. 그래서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로 뭔가 굉장히 간단하게 음식에 대해서 뭔가 느끼기보다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스낵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명상을 했나? 그렇다면 음식을 먹으면서 명상을 하는 이 먹기 명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책을 선택하는 게 별 지식 없이 표지만 보고 선택을 해요. 어차피 있는 시간이 그렇게 저는 길지 않아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운동하는 시간이 50분인데 비하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읽고 나서 깨달음은 스스로 알아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간단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표지죠. 표지에서 약간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또 제가 넘어가서 이렇게 저는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본 다음에 목차를 보니까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음 다음에 먹기. 마음 다음에 수행을 하려면 항상 해오던 행위를 할 때 지금 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내가 지금 먹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문을 열 때는 내가 지금 문을 열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언제나 행동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과일 한 조각을 입에 넣을 때 필요한 것은 지금 입속에 사과 한 자국을 넣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조그마한 마음 다함입니다.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을 씹는 동안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음 다함으로 먹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 조각 사과에 마음과 주의를 둔다면 마음 다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과를 깊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매우 짧은 순간에도 그 사과 속에서 씨앗, 아름다운 과수원과 하늘, 농부, 사과를 따는 사람 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과 한 알 속에는 그토록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느낌이 역시 제가 표지에서 생각했던 바로 그런 느낌으로 가서 이 책은 읽어볼만 하다 라는 느낌이 들어오네요. 이 그림 뭘까요? 넘어가서 이게 전부 다 프롤로그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나눠져 있네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할지. 무에서 오지 않은 지구별에 속한 내 몸. 텔레비전 끄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했던 식사를 할 때 휴대폰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텔레비전을 끄기라는 게 휴대폰을 끈다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 끄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텔레비전 끄기. 때로는 텔레비전을 보며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껐는데도 마음속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머릿속의 텔레비전도 꺼야 합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분산됩니다. 참으로 현존하려면 집안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뿐만 아니라 머릿속 대화와 영상도 꺼야 합니다.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뭐 휴대폰 보는 건 당연하고 딴 생각을 하면서 먹거든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 그 한 알에 담겨 있는 많은 것들, 흙이 담겨 있는 것과 물이 담겨 있는 것, 그리고 재배되면서 사람이 신경 썼을 그 노동력 이런 것까지 생각을 느껴야 한다는 말인데, 참 맞는 얘기 같아요. 뭐든지 집중을 해야지 뭔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먹을 때 집중을 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영적 교감. 음식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교감을 하는 거죠.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영적 교감. 음식에 대한 관심을 끊고 고결한 수도 생활에 집중하라고 가르치는 전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럼 빌리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직 음식에 집중합니다. 음식에서 우주를 봅니다. 가톨릭 전통에서는 성체 성사 때 빵 한 조각을 예수의 몸으로 봅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빵 한 조각을 우주의 몸으로 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마음 다함으로, 운영으로 그 빵을 씹을 때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각 빵을 베어 물고 마음 다함으로 씹을 때 진실로 모든 생명과 영적 교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도 먹어볼 때 한번 영적 교감을 느껴보도록 해봐야겠어요. 한번. 그리고 느껴봐야지. 영적 교감이라는 게 약간 먹으면서 그 음식과 교감을 한다는 느낌인데 약간 되게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이 책을 지으신 작가분이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한테 맞으면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나한테 좀 아닌데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 라디오 끄기.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교감만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생각 라디오를 어떻게 끌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생각 라디오 끄기. 먹는 시간이 즐거우려면 NST 라디오 방송국, 즉 논스톱 생각 라디오를 꺼야 합니다. 먹는 동안 몸은 조용히 앉아 있어도 대체로 마음은 질주하고 있습니다. 먹는 동안 참으로 현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내면의 수다를 멈추어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먹을 때 자유로운 먹기가 됩니다. 과거도, 미래도, 프로젝트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혼자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온전히 먹기를 즐길 수 있을 때, 그때 자유롭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던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죠. 자, 그렇다면 또 명상으로 설거지, 먹기와 미소. 식탁에 앉아 사람들과 함께 먹는 시간은 우정과 이해가 담긴 참 미소를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소는 이토록 쉬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이 실천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수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는 미소 짓는 일입니다. 가족이나 공동체 일원이 함께 앉아 있지만 서로에게
웃음을 줄 수 없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잠시 시간을 내어 식사를 끝냈다는 사실, 나의 그릇이 비었다는 사실, 나의 허기가 채워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입가에 미소를 띠며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내가 사랑과 이해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니까요. 이 작가가 굉장히 마음이 예쁜 사람이네요. 입가에 미소를 띠며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 음식을 먹으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 라고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긴 하죠. 음식을 먹으면서 절로 지어지는 그런 미소들. 저도 그런 미소는 지었지만 감사한다는 게 그 맛에 감사를 했지, 뭔가 이 기회라서 감사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또 하나 제시한다는 게 굉장히 예쁘네요. 그 다음에 빈 그릇을 보며, 과연 빈 그릇을 보며 이제 비어있는 나의 그릇은 곧 소중한 음식으로 채워지리. 지구 곳곳의 생명들이 힘겹게 살고 있지만 먹거리가 충분한 나는 복 있는 사람. 지구상의 많은 사람이 빈 그릇을 보면 그 그릇이 오랫동안 계속 비어 있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빈 그릇을 채워진 그릇처럼 존중해야 합니다. 먹을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전 빈 그릇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설거지 해야겠네 라는 생각과 설거지 귀찮아 라는 생각을 하고, 깨끗하게 먹었네 랑 그 다음에 좀 남겼네, 이거 마저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 빈 그릇을 보면서 또 곧 소중한 음식으로 채워질 그런 소중한 그릇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참 반성이 많이 되네요. 그릇을 보면서 저는 약간 사람들이 모두 약간 신미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미안이라는 게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잖아요. 이런 게 다 명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네요. 그릇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는 아직 한참 신미안을 길러야 하는가 봅니다. 여기까지 깔끔하게 읽고 저는 원래 마지막 부분은 있는데 처음과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작가분들이 글을 쓸 때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신경 써서 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활로, 위대한 존재, 살아있는 존재. 지구별이 나의 어머니임을 아네. 나는 지구별을 보호하겠노라 맹세하고 지구별은 나를 보호하네. 마음 다함의 먹기를 수행하는 이유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 지구별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나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소비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음 다함의 소비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활로를 제공합니다. 개인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쟁, 가난,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입니다. 지구별은 지금 내가 마음 다함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가 하나의 종으로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약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구별이라고 약간 말을 하니까 쑥스러워요.
보통 지구를 얘기할 때 지구라고만 얘기하지 지구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지구별이라는 느낌은 뭐냐면 빛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오거든요. 지구라고 하면은 약간 태양에서부터 빛을 받아서 푸른 색을 띠는 그런 느낌인데, 지구별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 푸른 느낌이 내가 살고 있는 곳 자체가 빛이 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별이라고 읽을 때 약간 쑥스러웠지만, 지구별이라는 게 어떤 감정을 만들어주는지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지구별이라는 표를 썼구나 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류가 하나의 종으로서 생존하고 번영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마음을 쓰면서 그러니까 뭔가 명상을 통해서 또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명상을 통해서 약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느끼면서, 그리고 음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숙제는 당연히 그거죠.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음식을 먹을 때 휴대폰이나 기타 등등을 가지고 집중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번 진짜 1대1 대면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음식과 나를 1대1 대면을 한번 하면서 그릇에 대한 소중함도, 내가 먹을 이 아름다운 음식을 담겨져 있는 이 그릇, 그리고 이걸 다 비워내고 나서도 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질 이 그릇 안에 담겨있는 이 음식과 1대1로 대면을 하면서 하나를 하나리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함, 이 하나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물, 그리고 햇빛, 그리고 사람의 노력이 들어갔다는 걸 느끼면서 먹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해서 고마움을 마음으로 한번 느끼는 걸로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들어오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 그 마음, 감정이 바뀌는 그 기분까지 오롯이 느끼면서 과연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변화로 다가올 것인가. 음식 먹는 시간이 그냥 오로지 맛과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함을 채우는 시간, 감사함을 주는 기회의 시간으로 한번 여겨보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